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인 중앙정치기구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정부에서 삼정승이 결정하고 이거를 육조에다 하다라면은 이후 예병형공에서 집행을 하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지금 비서실 같은 승정원의 역할, 또 왕과 관련되는 죄인들을 처벌하는 대역죄인이라고 그러지요. 의금부, 그리고 또 중요한 3사 언론기관 나왔었지. 얘는 세트로 알아둬야 돼.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리고 한성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한성부,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춘추관, 그리고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왕실의 재산을 보관하는 내수사, 이런 거 배웠었고요. 또 지방통치제도, 지방을 팔도, 아름다운 팔도 강산했지요. 팔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뒀었지. 그리고 이 부목군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령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수령은 지방에서 거의 왕같이 행정, 사법, 군사, 교육 모든 분야를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어. 또 그 밑에는 수령이 왕이라고 그러면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이라고 그래서 향리라고 불렀지요.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렇게 해서 수령을 보좌하는 그런 제도를 배웠었어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군사제도. 지금은 군대를 가죠. 니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군대 갈 날이. 자, 그런데 이 군사제도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 한번 봅시다. 군사제도의 정비. 자, 조선은 16세부터 아이고야 니네 나이지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남자는 모두 군역을 부담해야 돼. 근데 지금처럼 다 군대에 모두 가는 게 아니고 군대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들은 대신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전투훈련을 받는 정병, 지금 우리 군인 아저씨들 또는 군인의 비용을 보충하는 보인, 그래서 정병과 보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앙에는 오위를 설치하여서 궁궐과 한양의 방위를 맡겼고, 오위면은 우리 저번에 그 마가오가 국어 저거 할 때 배웠었지요. 사출도 할 때 가운데 왕이 있고 왕을 보위하는 애가 있고 동서남북 사방을 보위하면 1, 2, 3, 4, 5 오위가 되겠지요. 그리고 지방에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 아가야 봐봐라. 병사와 말, 얘는 육군이겠지. 물과 군인, 얘는 수군이겠지. 그러니까 해병대, 얘는 육군. 어떻게 파악되는지 알지요? 그래서 각각 육군과 수군을 통솔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순신 장군은 해병대, 수군절도사. 그치요? 이렇게 나눠서 국방을 맡겼어요. 자,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봅시다.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조선의 교육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4대부가 만든 나라잖아. 정도전이 다 설계했었잖아. 자, 그런데 상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는 있었어. 법적으로는. 그런데 상민들은 대부분이 농부였어. 근데 농부가 낮에 뭐 주경야독이란 말도 있지만 낮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서는 밤에 촛불 켜놓고 공부한다는 거는 실제로 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양반 자제들은 초등학교 서당에서 유학의 기초를 배우고 난 후 중학교 가야 되지요. 그래서 한양에서는 사부학당, 지방에서는 향교, 얘네가 중학교 과정이야. 그래서 소학과 사서 등의 유교 경전을 배웠어요. 자, 중고등학교 나왔으면 어디 가야 돼? 대학교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두어서 높은 수준의 서울에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렇게 하고 교육을 했으니까 관리를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 봐야겠지요.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과거 시험에는
문관을 뽑기 위한 문과. 문관을 뽑는 거야. 무관을 뽑기 위한 무과. 기술관을 뽑기 위한 잡과. 이 세 개가 그 틀이야. 자, 봐봐. 과거 시험으로 광종 생각나지? 과거 시험을 광종 때 처음 시행을 했는데 고려에도 과거가 있고 조선에도 과거 시험이 있어.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걔네는 과거 시험 시행할 때 문벌 귀족했었잖아. 그래서 무과가 없었어, 무과가. 그래서 무과 똑같은 5등급 문관과 무관이 굉장히 차별을 받아서 무관이 열받아가지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역사는 교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무인들한테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과거제를 실시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문관들이 보는 문과와 무관들이 보는 무과가 있어. 그래서 문관들을 문반이라고 하고 무관들을 무반이라고 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양반, 우리가 아이고 이 양반아 하는 그 양반 제도가 조선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과거 제도야. 대신 고려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고려에서는 조선의 무과 대신 고려는 불교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승과가 있었어. 승려 관리를 뽑는 승과. 그게 차이지요. 승과가 없어지면서 무과가 생기고 잡과는 둘 다 있었고요. 잡과는 이제 기술관을 뽑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중에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지요? 과거는 3년마다 정기시험이 치러졌어. 그리고 수시로 특별히 시행되는 특별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왕자를 낳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왕자를 세자 책봉했다거나 뭐 이런 큰 나라의 큰 경사가 있을 때마다 특별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과거 외에도 우리 고려 때는 문벌 귀족들이 음서를 통해 가지고서는 관직에 오른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였는데 조선에서는 4대 부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음서를 통해서 아빠 백미구선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과거 시험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되게 쳐줬고요. 추천에 의해서 관리들을 추천하면 임명되는 천거제도, 이거는 나중에 조광조라는 사람 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제도였는데 금방 없어져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었다. 자, 다음은 유교 통치제도의 완성 봅시다. 자,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요.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세조는 신하들의 권한을 이렇게 세워주면 자기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면서 왕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하지. 그래서 신하들이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신권을 약화시켜야지 왕권이 강화되는, 우리 이거 법칙을 꾸준하게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신하들이 대부분 아버지의 신하들이었어. 그 아버지가 집현전이라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굉장히 좋아했지요. 그래서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그 신하들이 대부분 세조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집현전도 없앴고 신하들과 하는 경연, 신하들과 학문에 대해서 논하고 나라의 중대사를 의견을 묻는 이런 경연도 없애버렸어. 그런데 이제 성종이 즉위하면서 세종 때는 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성종은 봐봐. 성종이라는 이 묘호는 왕이 죽으면은 이룰 뭔가를 이룬 왕이야. 그치? 우리 그래서 고려 때도 제도의 완성을 이룬 왕한테 성종자를 붙여줬었지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성종 때는 뭔가를 업적을 이룬 왕이야. 집현전을 계승을 하는데
이 집현전을 만들고 싶어. 성종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러니까 세종대왕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만든 집현전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성종은 세조의 손자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직접 없앤 집현전을 다시 만드는 건 또 불효잖아. 유교 나라에서. 그래서 이름을 바꿔 어떻게 송문관을 새로 설치하고 홍문관 관원들을 모두 경연에 참석하게 했다. 경연을 부활시킨 거지요. 그리고 경국대전 법전을 완성하여서 반포한 거 이것 때문에 이 성자가 붙은 것 같아요. 자,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 왕이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져서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수정 보완한 거야. 이 법전도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에 수정 보완을 쫙 해 나가서 이것을 완성한 게 성종 때야. 되게 큰일이지. 이제 완성됐으니까는 이 법전에 써 있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 거야. 그치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는 뜻이야. 자, 조선 왕조의 통치 방향과 정치 이념을 담은 법전이에요. 그리고 또 국가의 기본 예식인 5가지 예에 대한 국조 오레이를 그림을 곁들여서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편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국대전 되게 중요하죠. 경국대전 하면은 누구하고 성종하고 세트 메뉴로 외워줘야 돼요. 자, 경국대전은 국가 운영뿐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규정도 있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에 결혼할 수 있다. 너무 일찍. 왜냐면 우리 옛날에 몽골에 공여로 잡혀갔었잖아. 그래서 조혼의 풍습이 있었어, 어렸을 때. 근데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하면은 그것도 좀 안 좋은 그런 거다. 왜, 뭐, 좀 휘둘리거나 자기의 자아가 그 성립되기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이르게 조언하는 풍속을 막았지요. 그리고 위독한 병이 걸린 부모가 있거나 70세 이상 노부모가 있을 때는 아들이 한 명인 경우에는 군역을 면제해주는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노부모 효를 굉장히 중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끝냅시다. 감사합니다.